제 이름은 드레이븐 맥앨리스터입니다. 저는 60세에 은퇴한 역사가로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습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일상적인 루틴과 사랑하는 도시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에 안락함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제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끓인 후 창가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파리의 분주한 거리가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출근하고 가게 주인들이 문을 열고 근처 빵집에서 나는 신선한 빵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했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작은 아파트에서 책들에 둘러싸여 보냈습니다. 벽에는 유럽 역사를 다룬 책들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는데 그게 제 전문 분야였고 그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종종 시간을 잊고 과거의 위대한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 읽는 것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제 오랜 친구 장마이너스릭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장마이너스릭도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 몇 시간씩 토론을 했어요. 대화는 항상 활기찼지만 우리는 거의 유럽 역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안락한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장마이너스릭이 저에게 물었어요. 드레이븐, 다른 문화를 탐구해볼 생각은 해본 적 있어? 저는 그 아이디어에 비웃었던 게 기억납니다. 왜 그래야 하지? 제가 대답했죠.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유럽에 있어.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장마이너스릭은 그냥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방식에 익숙했고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 이웃 마리 마이너스로르는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50대 후반의 친절한 여성이었고 항상 제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게 하려고 했어요. 드레이븐, 여행을 더 해야 해요. 그녀는 말하곤 했죠. 발견할 수 있는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녀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파리가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어요. 왜 다른 곳에 가야 하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더군다나 파리에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파리는 점점 더 흥분으로 들떠갔어요. 올림픽이 우리 도시로 오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 준비의 흔적이 보였어요. 벽에는 새로운 포스터들이 붙고 모든 코너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눈에 띄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올림픽은 그저 또 하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제 신중하게 정돈된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소음을 만들고 제가 사랑하는 파리의 리듬을 바꾸는 생각에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오후 카페에서 장마이너스릭에게 불평했어요. 혼란스러울 거야, 제가 말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일주일 동안의 방문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 말도 안 돼. 장마이너스릭은 늘 저보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에 제 관점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봐. 드레이븐, 그는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 파리에 모일 거야.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잖아. 저는 그냥 툴툴거리며 대답했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어요. 거리는 붐비기 시작했고 어디를 가든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제 평화로운 파리가 침략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운동선수를 봤어요. 그들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재킷에서 한국 국기를 알아보고 저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뭘 알겠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들 곁을 서둘러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한국 운동선수들과의 만남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제 삶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꿔놓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단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파리가 다시 조용하고 익숙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마리 마이너스 로르가 발코니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드레이븐? 전 세계가 파리로 오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몇 주가 두려웠어요. 올림픽이 제가 세상, 다른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고 언제나처럼 기록 보관소로 가던 길이었죠. 몽파르나스 역은 올림픽 때문에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역이 가득 찼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흥분한 표정은 확실히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인파가 그저 짜증스러울 뿐이었죠. 기차를 기다리던 중 평소 역에서 들리던 소음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냥 잠깐의 훌쩍임이 아니라 정말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죠.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나를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봤어요. 작은 체구의 여성이 경찰 제복을 입고 아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녀의 제복은 달랐고 좀 더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소매에 한국 국기가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민혜진 하사라고 적혀 있었죠. 민 하사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아이는 6살이나 7살 정도로 보였고 자신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말 두려워 보였어요. 나는 그 경찰관이 무뚝뚝하거나 짜증난 표정을 지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미나사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아이는 그녀를 바라봤고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덜 두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민하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노래는 아니었지만 단순하고 귀에 익을 만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곡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미나사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아이도 같이 따라 하도록 유도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아이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있던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결국엔 작은 미소로 바뀌었어요. 마치 꽃이 빠르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여성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친절과 단순한 노래 하나로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동안 더 많은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민하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서툰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곧 역에서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던 부모가 발견됐어요. 그 가족의 재회는 감동적이었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죠. 가족이 떠나기 전 아이는 민하사에게 크게 안겼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역 전체를 밝게 비출 것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작은 순간이었어요.
그저 길을 잃은 아이가 찾아진 것뿐이죠. 분비는 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장면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기차를 놓쳤어요. 그 장면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기차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민하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 재빠른 대처, 그리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연결될 수 있었던 그녀의 능력은 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평소처럼 단골 카페에 들렀어요. 내 친구 장마이너스릭이 거기 있었고 평소처럼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내가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것 같군. 드레이븐, 그가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나는 역에서 본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흥분해 보이는지 깨달았어요. 낯선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건 나답지 않았죠. 장마이너스릭은 묵묵히 알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했군. 그가 말했어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 한국에 대해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그저 한 사람일 뿐이야. 장마이너스릭. 그게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가 변했어요. 내 마음속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문을 닫으려고 다시 익숙한 생각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도시가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에 걸린 올림픽 깃발이 더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외국어들의 소리가 짜증스럽기보다는 더 흥미롭게 들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한국 경찰관의 친절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편안한 세상이 흔들렸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건 이것이 나를 영원히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죠. 그 경찰관을 잊으려고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한국인 경찰관 말이에요.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길을 잃은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장면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잖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그게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작은 틈이 생긴 것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엔 댐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에 장마이너스릭을 만나서 늘 가던 카페에 갔습니다.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죠. 장마이너스릭은 에스프레소를 휘저으면서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드레이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 한국인 경찰관 이야기를 해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마이너스릭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저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냥 우는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야. 장마이너스릭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저는 그가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읽는 게 짜증났어요. 맞아. 결국 인정했어요. 좀 의외였어.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 한국인들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 아, 장마이너스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몰랐던 게 더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장마이너스릭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좀 더 알아보지 않지? 너는 역사가잖아. 진실을 밝히는 게 내 일 아니야? 그의 말에 약간 찔렸습니다. 그는 당연히 옳았어요. 좋은 역사가라면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선입견에 집착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오랜 신념을 뒤집는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상에 빠져 지내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고서들을 뒤적이고 파리에 좋아하는 곳들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올림픽에 대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깃발이 건물에 걸려 있었고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피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두 남자가 프랑스 양궁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어? 한 남자가 말했어요. 올해 메달을 딸 수도 있다니. 다른 남자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다 그들이 데려온 한국인 코치 덕분이야. 박머식이라는데 완전히 팀을 바꿔놨대. 저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던 도중 얼어붙었어요. 한국인 코치가 프랑스 팀을 가르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양궁에 대해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프랑스 양궁팀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그 코치의 이름은 박선진이었어요. 2년 전 고군분투하던 프랑스 팀을 되살리기 위해 데려왔대요. 그의 지도 아래 그들은 급격히 성장해 세계 랭킹이 상승했고 이제 올림픽 메달 후보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치 박의 방법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혁신적, 규율 있는, 비전이 있는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프랑스 선수들은 그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 복도에서 마리 마이너스 로르를 만났어요. 그녀는 식료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문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드레이븐,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한국인 경찰관, 양궁 코치,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혼란까지. 마리 마이너스 로르는 참을성 있게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드레이븐, 세상이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고집이 셌던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올림픽 양궁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별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프랑스 양궁 선수들이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고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키가 작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름을 몰라도 이 사람이 코치 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한 선수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으로 동작을 시범 보이자 그 선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감돌았어요. 그 순간 프랑스 선수들이 한국인 코치에게 품고 있는 존경심과 감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대해, 문화적 차이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봤던 것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오래된 신념에 매달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민하사와 코치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은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나라를 대표했지만 이곳 제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눈을 뜨고 정말로 한국,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봐야 할 때였어요. 이 결정이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으로 저를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이겨버려서 저는 결국 양궁 대회에 가게 됐어요. 한국 출신의 박선진 코치가 이끄는 프랑스 팀이 출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흥분과 긴장이 교차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모든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팬들이 모든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흥분이 전염되었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팀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어요. 저는 박 코치가 한쪽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가 마지막 지시를 팀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선수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선수들의 눈에 비친 존경심을 볼 수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선수는 선에 서서 활을 당겼어요. 관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 선수는 활을 당겨 조준한 후 화살을 놓았어요.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꽂혔어요. 관중들은 환호했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프랑스 팀의 실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듯 했어요. 각 선수들이 차례로 나와서 활을 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목표를 맞췄어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항상 약자로 여겨졌던 이 팀이 이제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 동안 저는 박 코치와 그의 팀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면서 손동작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박 코치가 미소를 지으며 한 선수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긴장이 풀리자 팀원들은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과 동료애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결승 라운드는 매우 치열했어요. 프랑스 팀은 한국과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 발 한 발이 중요했어요.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화살이 발사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 프랑스 선수가 나왔어요. 경기장은 일순간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그 선수는 활을 당기고 깊은 숨을 쉰 후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꽂혔어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점수가 집계되었을 때 프랑스는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팀원들은 기쁨에 차 서로를 껴안았고 박 코치도 함께 축하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들의 놀라운 성취를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환호했고 이제 막 이 팀을 이해하기 시작한 제가 느끼는 자부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어요. 박 코치가 그의 팀을 껴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였어요. 그는 잠재력을 지닌 팀을 이끌어 그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메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선수들의 최고를 이끌어내고 문화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준 방식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해왔던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얼마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가요? 바로 제 앞에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좀 더 머물며 박 코치가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어요. 그는 팀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찬사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보여주는 우아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오만함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날 경기장을 떠나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세상이 더 크고 더 다채로워 보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좁은 시각이 저를 억누르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우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사실 제 자신의 무지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너무나 익숙한 파리의 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의 다양성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목격한 것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양궁 선수들의 실력, 박 코치의 리더십, 그리고 승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저는 제게 선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편견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그때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레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제가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그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양궁 경기를 보고 난 후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제 눈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죠.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과거의 생각이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더 많은 걸 알아가고 싶다는 설렘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너무 기대됐거든요. 큰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한국을 입력할 때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의 선물을 열어보는 어린아이처럼 설렜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7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처참한 전쟁 후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로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대중문화, 한류라고 불리는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사람들이 다들 이걸 좋아하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읽어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국제시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요. 또 그들의 의료 시스템도 알아봤는데 모든 시민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음식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비빔밥이나 한국식 바비큐 사진을 보며 군침이 돌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 마음을 울리는 가치들을 발견했어요. 한이라는 개념, 역경에 맞서는 깊은 회복력이라는 한국의 가치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은 제 시니컬한 태도 속에서 잊고 있던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읽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서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걸 알았어요.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서도
김치찌개 한 그릇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장마이너스 릭을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장마이너스 릭, 한국에 대해 내가 배운 것들을 믿을 수 없을 거야. 말이 조금 과하게 나왔는지 조용한 카페에서 다들 쳐다봤어요. 장마이너스 릭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숨을 고를 틈에 장마이너스 릭이 말했어요. 드레이븐, 친구, 내가 뭔가에 이렇게 열정을 가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널 이렇게 보니 기분이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어. 장마이너스 릭.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 내가 무시했던 문화들에서. 우리는 다음 1시간을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역사와 비교했어요. 대화는 활기찼고, 이거 알아? 라는 말과 흥분된 중간중간의 끼어들기로 가득 찼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 마이너스 로르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드레이븐, 얼굴이 달라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 마리 마이너스 로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늘 저한테 시야를 넓히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드디어 듣게 됐어요. 우리는 복도에 서서 제가 하루 동안 발견한 것들을 간략하게 전했어요. 그녀의 눈은 제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마다 점점 커졌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녀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드레이븐,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항상 알고 있었던 당신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으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을 했어요. 역에서 봤던 한국 경찰관 민혜진 경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 그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녀가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저는 긴장된 마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민 경사는 저를 바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저를 편하게 해줬죠. 맥앨리스터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문자를 받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 경사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제가 역에서 봤던 장면을 설명했어요. 그녀가 길 잃은 아이에게 보여준 친절함이 저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말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맥앨리스터 씨,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니 기뻐요. 우리는 그 후 1시간을 파리에 대한 그녀의 경험,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 말해줬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한국과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해줬어요. 만남이 끝날 때쯤 민 경사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맥앨리스터 씨, 한국에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함께하면 삶이 더 쉽고 서로에게서 배우면 더 나아진다는 의미죠. 저는 목에 걸린 울컥한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파리의 거리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주변의 다양성을 새롭게 보게 됐고, 그것이 우리 도시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랫동안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길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60년 동안 보아왔던 얼굴이었지만 눈 속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표정 속에 새로운 개방성이 엿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설렘을 느꼈어요. 잠에 들 때 제 머릿속은 서울의 스카이라인, K-파프의 음악, 김치의 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속에는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고 또 다른 배움과 성장, 변화의 기회가 될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민혜진 하사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저에게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떠오르면서 파리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한 잔 끓였지만 이번에는 늘 앉던 낡은 안락 의자 대신 창가로 갔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저처럼 일찍 나온 사람들만 몇 명 보였어요. 걸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무시하던 작은 한국 식당, 아마도 올림픽 때문에 여기에 온 것 같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K-파프 콘서트 포스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늘 거기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자주 장마이너스릭을 만나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가 거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앉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드레이븐, 그가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네. 좋은 쪽으로 말이야.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느끼며 앉았어요. 장마이너스릭, 너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그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오, 뭘 사과하려고? 제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보라는 제안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고집을 부리며 내 방식만 고수한 것에 대해. 내가 틀렸어. 특히 한국에 대해선 더더욱. 장마이너스릭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친구야,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을 걷는 거니까. 내가 이제 시작했다는 게 난 그저 기쁠 뿐이야. 우리는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공원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개들이 공을 쫓아다니고 중앙에 있는 분수가 기분 좋게 물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있잖아. 제가 잠시 후에 말했어요.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야. 장마이너스릭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행? 내가? 어디로? 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 한국으로. 장마이너스릭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드레이븐 맥앨리스터가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다니. 이젠 정말 다 봤구나. 그의 웃음소리는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 둘 다 학교 소년들처럼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웃으니 가슴속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가 진정되자 장마이너스릭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친구야,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아.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올림픽이 파리로 전 세계를 불러들였잖아. 여기서도 탐험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가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파리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우리 뒷마당에 온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죠.
내 말이 맞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장마이너스 리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코치박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일이 양궁 결승이잖아. 우연히도 표가 2장 있어.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나랑 같이 양궁 결승에 가고 싶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겁나지 않는다면 그가 놀리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겁난다고? 나. 절대. 나도 같이 갈게. 우리는 그날 아침 내내 올림픽에서의 하루를 계획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모험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집에 돌아왔을 때 옆집 발코니에서 마리 마이너스 로르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드레이븐, 오늘은 행복해 보이네. 좋은 일 있었어? 저는 장마이너스릭과의 대화와 내일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오, 드레이븐, 정말 기뻐. 언젠가는 너 안에 숨겨진 모험가가 나타날 줄 알았어.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가 제게 한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드레이븐, 변하기엔 절대 늦지 않았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삶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말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들의 문화를 담은 영상을 보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우려고도 했어요. 어렵긴 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매일 보던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에는 전에 없던 반짝임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기차역에서의 작은 순간이 연쇄적인 사건을 일으켜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미나사, 코치박, 그리고 여기 파리에 와서 그들의 문화를 나누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잠에 들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어요. 내일은 양궁 결승전을 보러 갈 거예요. 한국 출신의 코치가 있는 프랑스 팀을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알겠어요? 아마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 그 한국 여행 계획을 시작할지도 모르죠. 오랜만에 저는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마치 오랜 낮잠에서 깨어나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기분이었어요.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